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더할 나위 없이 큰 성공을 거둘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을 상상해보세요. 가족과 함께 낭만적인 해변으로 휴가를 떠나려 할 때 내 개인 소유의 비행 조종사는 모두가 탑승할 때까지 잠자코 기다립니다. 햇볕이 잘 드는 넓은 부엌에서 나는 가장 멋진 조릴기구로 요리를 만듭니다. 무엇을 하든 거기에 들어가는 돈쯤이야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하면 티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호화롭게 살아도 돈 때문에 곤란을 당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자선단체에 역사에 남을 만한 엄청난 거금을 기부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자가 고맙다고 인사를 할 때 대답 대신 우아한 미소를 짓습니다. 자, 이제 눈을 떠보세요. 실제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신가요? 만일 마음속에 먼저 떠오르는 게 걱정과 스트레스라면, 다시 말해 눈에 비치는 모든 현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늘 내용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 함께할 부의 해답의 저자 존 아사리프와 머레이 스미스는 어릴 적 말썽을 달고 살았던 문제아였고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 일찍이 공장 노동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환경에 살았던 이들은 어른이 되어 결국 성공을 거둡니다. 대체 무엇을 했기에,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무한히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 서재에는 정리 안 된 종이 상자가 빼곡하게 있었는데 6살 된 그의 아들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빠, 이 상자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종이 상자에는 매직펜으로 비전보드라고 휘갈겨 쓴 글씨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예전에 썼던 비전보드들이야. 비전보드가 뭐예요? 일이나 삶에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표시한 것이지. 그걸 왜 하는데요? 바쁜 와중에 계속 질문하는 아들의 대화를 빨리 끊고 싶었던 그는 직접 보여주는 게 낫겠다 싶어 상자 안에 비전보드를 펼쳐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진이 있었는데 그 중엔 으리으리한 대저택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그는 전율을 느끼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지릅니다. 왜냐면 지금 자신이 이사온 바로 그 집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비슷하게 닮은 집이 아니라 생김새 하나하나가 다 똑같은, 정확하게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예전에 사진을 옮겨붙일 때 그는 이 집이 어디에 있는지, 가격이 얼마나 됐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잡지 속에 있는 멋진 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집에 어느새 살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는 론다번 시크릿 책의 주인공이자 지금 함께하고 있는 부의 해답의 저자 존 아사라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 경제적 자유뿐만 아니라 자신이 비전보드에 기록한 모든 것을 잃었음을 깨닫고 이것에 대해 과학, 심리학 등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원리와 방법을 부의 해답에 자세하게 정리했는데요. 그중 저는 다이렉트로 방법에 대해 살펴볼게요. 오래전 나사에서는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합니다. 우주인이 오랜 시간 무중력 환경에 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공간 및 방향 감각 상실이 생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실험이었는데요. 나사는 실험 대상자들에게 특수 제작한 안경을 쓰게 해요. 눈에 비치는 모든 상이 180도 뒤집어져 보이는 안경이었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하루 24시간 내내 이 안경을 착용합니다. 심지어 잘 때도 이 안경을 벗지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처음에 사람들은 극단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에 쌓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점차 사람들은 이 새로운 스트레스에 적응하기 시작해요. 그렇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이 뒤집어져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실험이 시작된 지 27일째, 한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던 거예요. 여전히 그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도 거꾸로 뒤집혀 보였던 세상이 다시 똑바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주변의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며칠이 더 지나자 실험에 참가한 모든 사람에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낯선 정보가 26일에서 30일 동안 계속 입력되니 뇌는 신경회로의 배선을 새로 조정합니다. 즉, 새로운 지각 정보가 25일에서 30일 동안 지속적으로 주입될 때 무의식적인 뇌는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함을 인정하고 새로운 환경을 정상적인 상태라고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무의식적인 뇌가 새로운 결정사항을 받아들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면 약 30일 동안 두뇌 재조정 기법을 꾸준하게 실행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무의식부터 바꿔야 하잖아요. 그게 30일이면 된다는 거예요. 저자는 20년간 수천 명의 고객을 상담한 결과로 이를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두뇌 재조정은 왜 해야 할까요? 우리가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상상해 볼게요. 마라톤을 완주하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저 오늘 이렇게 결정했다고 내일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나흘에 훅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훈련을 해야 하겠죠. 근육을 기르고 강화하며 폐와 심장을 훈련시켜 서서히 마라톤이라는 새로운 활동에 점차 적응을 시켜야 하는데요. 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일간의 두뇌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왠지 단어만으론 좀 어려울 것 같지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엄청난 노력을 들이는 거대한 작업도 아니니 생각보다 쉽게 느껴질 수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해보면 모든 게 달라질 것입니다. 두뇌 재조정 1단계. 우선 여러분 인생에 강력한 재정적인 비전을 세우세요. 여기에는 내가 이루고 싶은 순자산, 연간 총수입, 그리고 연간 총 기부액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100%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양자 우주가 작동하는데 모호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의식적인 뇌는 모든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상한 것에 대한 기억까지도 가지고 있죠. 무의식적인 뇌는 실제 현실에서 일어났던 경험과 나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경험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어떤 생생한 경험을 할 때 뇌는 그 경험을 마치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나 나의 손처럼 구체적이고 생생한 현실로 바라봅니다.
무의식적인 뇌는 실제 일어난 사건과 상상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얼마나 강한 인상을 남겼는지는 구분하는데요.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났든 아니면 상상 속에서 일어났든 상관없이 뇌에 더욱 깊이 각인된 기억은 그렇지 않은 기억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렇다면 각인이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반복과 충격입니다. 내가 같은 행동을 반복해 습관으로 만드는 것과 정신적인 충격을 주는 것이 뇌에 각인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합니다. 보통 우리가 원하는 것을 상상할 때 감각과 감정까지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영상을 보듯 상상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영상적으로 상상하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과 직접 연결이 되는 신경망이 뇌 속에서 실제로 생성된다고 해요. 신기하죠? 나의 청사진을 실제 현실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들을 끌어당기는 씨앗이 만들어집니다. 간단한 진리입니다. 씨앗이 없으면 나무도 없죠. 우리가 나무를 원한다면 당연히 씨앗을 만들어야 합니다. 영상적으로 상상하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씨앗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내가 꿈꾸던 일을 이뤘을 때의 느낌이 생생한 경험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 이 경험이 어떻게 보이든 어떻게 들리든 또 어떻게 느껴지던 간에 가능하면 더욱 실제와 같이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저자가 설정한 1년 목표와 비전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분의 감정과 뚜렷한 목표를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목표를 세우는데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나는 내 사업을 세계 최고의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 행복하게 일하고 있다. 나는 우리 회사에서 상담받은 사람들이 사업이나 삶에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다는 놀라운 성공담을 듣게 되면 짜릿한 성취감을 느낀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컨설팅 받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 전 세계에 우리 팬이 있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추천한다. 오늘 현재 나의 순자산은 얼마이고 연간 총소득은 얼마이며 세금을 제외하고 한 해에 얼마씩 저금한다. 돈은 나에게 넘쳐난다. 나는 내 소득 가운데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정상에 올라선 내 삶은 달콤하고 아주 만족스럽다. 나는 내 소망을 모두 이룬 삶을 살고 있다. 사랑, 웃음, 그리고 넘쳐나는 열정이 내 인생의 추진력이며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게 해준다. 나는 넘치는 건강과 에너지에 감사한다. 아내와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에도 감사한다. 가족과 나는 날마다 더 가까워지고 또 더 현명해진다. 우리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기쁨과 가능성을 함께 나눈다. 나의 심장과 머리는 가능성과 기회로 한껏 부풀어 있다. 나의 모든 삶과 이 삶 속의 모든 것은 무한한 축복을 받았고 나는 이 점을 무척 감사한다. 2단계, 강력한 자기 확신을 가지세요. 선명한 비전을 세웠다면 이제 매 순간 이 비전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이 단계가 결정적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데요. 왜냐? 새로운 비전을 인식하고 알면서도 이 비전과 반대되는 낡은 믿음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믿음에 매우 혼란스러워질 테니까요. 나는 연간 총소득 1억에서 10억으로 높일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도
무의식적인 마음은 여전히 1억에서 머물러 있다면 어떨까요? 마치 눈으로는 아이를 사납게 놀려보는 화가 난 어머니가 입으로는 난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겠죠.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갈등이 있을 때는 언제나 무의식이 이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말이죠. 변화를 꿈꾼다면 믿음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은 뭐가 보이시나요?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현재 나의 삶, 인간관계, 건강, 소득, 생활방식, 일하는 것, 노는 것, 날마다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나의 무의식 속에서 붙잡고 있는 그림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창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자신이 만든 것이고 이때 사용하는 기본적인 도구는 나의 믿음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싶은지 결정하세요. 긍정적 자기 확신을 가지세요. 글은 효과적으로 자기 확신을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중요한 점은 글을 쓸 땐 대담하고 선명하고 긍정적이어야 하며 현재 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 아사라프 또한 처음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뛰어나고 정통한 사업가다. 이 글을 썼을 때 조금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장차 그렇게 될 수도 있었지만 최소한 당시로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뛰어나고 정통한 사업가는 그가 되고 싶은 이상적인 모델이었죠.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이 모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새로운 믿음을 고안하고 그것을 뇌 속에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되고 싶은 모델의 목록을 추가하면서 나 자신을 향한 속삭임을 계속 새롭게 만들어냈습니다. 이 말은 끊임없이 변하고 진화했어요. 이분이 현재 자신에게 속삭이는 자기 확신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볼게요. 나는 천재이고 나는 날마다 지혜를 발휘한다. 나는 내가 강력해지도록 허락한다.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기대했던 곳뿐만 아니라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도 돈은 나에게 쏟아져 들어온다. 나는 이 새로운 대작업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능과 지능과 돈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인터뷰할 때나 세미나에 참석할 때 늘 차분하고 감명하며 행복하고 탁월하다. 여기서 그가 가지고자 하거나 바꾸고자 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미나에 참석할 때 늘 차분하고 감명하며 행복하고 탁월하다 라는 문장을 볼게요. 그는 정말로 늘 차분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함과는 거리가 멀었죠. 하지만 자기 확신 기법을 이용해 무의식적인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듦으로써 이런 긍정적인 특성들을 새롭게 갖추려고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나의 대답이라는 노트를 만들어서 나의 강력한 비전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긍정적인 글들을 적어보세요. 이런 식으로요. 나는 열정과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나는 내가 하는 모든 것에 성공한다. 나는 나에게 필요한 돈을 늘 넉넉하게 가지고 있다. 내가 하는 일은 번창의 길을 걷고 있다.
나는 온갖 자원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강력한 창조자다. 나는 돈을 쉽게 왕창 벌고 또 어떤 청구서가 날아오든 모두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돈은 내가 기대하던 곳에서 그리고 기대하지 않던 곳에서 마구 흘러들어온다. 아침에 해가 새로 뜰 때마다 나는 모든 면에서 어제보다 더 나아진다. 나는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예문들 참고하시고 본인에게 적용해 직접 작성해 보세요. 직접 작성할 때 더 강력해집니다.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니까요. 3단계. 긍정적 기억으로 뇌 속 신경회로를 바꾸기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어떤 믿음이나 자기 확신 충격을 심화시키는 신경 접속이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즉, 내 기억과 감정들을 새로운 믿음과 연결시킴으로써 신경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경 연결은 우리에게서 늘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특정 냄새를 맡고, 예를 들어 봄에 처음 잔디를 깎을 때의 냄새, 서랍 속에서 꺼낸 양모 스웨터 냄새 등을 맡을 때 아늑하게 먼 과거 기억이 갑자기 생생하게 떠오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 자연과 강력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연관성을 우리가 하는 일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 기억 창고에서 여태 살아오면서 특별히 강력한 힘을 느꼈던 긍정적인 사건 혹은 짜릿한 전율이나 승리감을 느꼈던 순간을 검색하세요. 여러분이 찾는 것은 뇌에 이미 존재하는 신경 무늬입니다. 즉, 어떤 생각이 들러붙을 수 있는 강력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대답이라는 노트에 이 사건을 설명하는 내용의 글을 한두 문장으로 적으세요. 자, 그럼 이제 눈을 감고 그때의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리세요. 내가 무엇을 보는지, 듣는지, 냄새 맡는지, 어떤 촉감을 느끼는지, 무엇을 경험하는지 자세하게 관찰하세요. 모두 마쳤으면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간략하게 정리하세요. 단어로만 나열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2단계에서 썼던 자기 확신 내용 하나를 선택하세요. 가능한 짧으면서도 새로운 믿음을 각인하고자 하는 강력하게 원하는 진술을 선택하세요. 나는 뛰어난 사업가다 라는 문장을 선택했다고 해보죠. 이제 다시 눈을 감고 강력했던 예전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당시 모든 감각적인 느낌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그 느낌들이 나에게 충만할 때 내가 선택한 문장을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어도 좋고 마음속으로만 말해도 좋습니다. 어떤 식인지 대충 아시겠죠?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강력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 설렘과 행복을 느껴요. 그리고 그 느낌이 충만할 때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문장으로 되뇌이는 거예요. 내 느낌과 비전을 연결시키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 강력한 사건을 떠올려서 과거의 그 감정에 젖어들면 내 새로운 자기 확신의 내용을 그 사건에 결합시킬 때 그 생각을 기존의 신경회로에 물리적으로 강하게 묻게 됩니다. 내 무의식에 주입하고 싶은 새로운 믿음을 멋지고 신나는 느낌에 접합시키는 거죠. 이 느낌을 기존에 있던 신경회로에 접합시킴으로써 오래된 그 멋진 느낌이 나의 새로운 믿음과 공명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4단계. 신경회로 변경을 위한 재료를 준비하세요. 신경회로 변경을 위한 재료는
나의 비전과 자기 확신 내용을 표현한 것인데요. 글로 쓴 문장을 판자에 붙일 수 있고, 녹음을 해서 배경음악으로 계속 듣는 방법, 그림이나 사진, 비전보드 등이 있습니다. 글로 쓰는 것은 현재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출력하세요. 자기 확신 내용을 한 장으로 축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걸 코팅해도 좋고 다이어리에 끼워 보관해도 좋습니다. 녹음은 내가 직접 만든 자기 확신 내용을 읽는 것을 녹음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날 때 듣는 것이죠. 핸드폰을 이용하면 쉽게 할 수 있겠죠. 비전보드는 내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살고 싶은 장소, 누리고 싶은 생활 방식 등의 사진을 두꺼운 판지에 붙이는 거예요. 이 보드가 하루 종일 내 감각을 자극하도록 책상 위 벽에다 붙여두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이 비전보드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뇌의 용량 중 4분의 1은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하는데 할당되기 때문입니다. 한 장의 사진이 1000마디 말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영상 이미지는 무의식적인 뇌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도구가 됩니다. 5단계, 매일 30분 이상 명상으로 무의식 훈련하기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도구가 주어졌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 도구를 이용해 영상 이미지들을 무의식에 각인시켜야 하는데요. 이 작업은 하루 30분 혹은 그 미만의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인다면 그만큼 우리의 새로운 비전과 믿음은 더 빨리 무의식에 각인되고 그만큼 빨리 내가 원하는 결과가 실제 현실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랜 시간 실천하느냐가 아닙니다. 실천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매일 같은 시간에 하면 좋습니다. 인간의 신체는 24시간 주기의 리듬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조건입니다. 가장 좋은 때는 집중이 잘 되는 때가 아니라 몸이 조금 피곤할 때입니다. 비몽사몽 순간이 무의식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럼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와 저녁에 자기 전이 좋겠죠. 잠시 짬을 내서 일상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언제든 상관없습니다. 낮잠을 주무신다면 이때가 두뇌 재조정을 할 수 있는 좋은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날마다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10분 동안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혼자만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장소를 찾으세요. 그리고 스마트폰은 끄세요. 방해될 만한 요소들은 모두 제거하세요. 명상은 이대로 해보세요. 처음은 6에서 7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냥 조용히 그리고 편안하게 앉으세요. 의자에 앉아도 좋고 바닥에 앉아도 좋습니다. 두 손을 맞잡으세요. 아무 자세나 자기가 편한 자세로 잡으면 됩니다.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편안한 자세를 찾는 일입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집중하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그 다음 입으로 숨을 뱉으세요. 두세 번 더 같은 방법으로 호흡합니다. 그런 다음 입을 다물고 코만 자유롭게 숨을 들이마시고 뱉으세요. 이 모든 관심을 인중에 집중합니다. 이 과정을 6에서 7분 동안 계속하세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이리저리 떠돌기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거예요. 이 현상을 판단하려 들거나 자기 자신을 비판하지 마세요.
그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시하면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또 내쉬는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인중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이완 자세로 계속 앉아서 자기 호흡에 주시하세요. 처음에는 아무리 호흡에 집중하려고 해도 자꾸만 흐트러질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며칠 동안 이런 현상은 계속되실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매일 이 연습을 하세요. 2주가 지난 다음에는 명상 시간을 15분 정도 늘리세요. 또 2주가 지나면 30분 정도 늘려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매일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루라도 빼먹으면 실패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음 날부터 다시 연습하면 됩니다. 이 훈련을 규칙적으로 하다 보면 내가 보내는 하루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언제부턴가 깨달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천천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 충분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가장 중요하게는 소망과 목표의 여러 요소들이 마음속에서 집중되고 또 삶 속에서 구체적인 형상을 취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명상을 하면 자기가 설정한 목표에 마치 레이저 광선처럼 오래 머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럴 때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그 모든 요소들의 양자장이 반응하고 공명하고 또 이것들을 제공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즉,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제로 실현하게 됩니다. 명상을 끝내자마자 나의 비전을 머리에 떠올리세요. 비전을 드러내는 한 편의 영화를 그저 내 머릿속에서 상영한다고 보면 됩니다. 명상과 마찬가지로 시각화 역시 이완된 자세에서 눈을 감고 시작하세요. 정신적인 어떤 그림을 직접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어색하고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연습을 할수록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영상도 점차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극장에서 영화를 보듯이 이 이미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각화한 뒤 몇 분을 들여서 자기 확신 내용을 다짐하세요. 소리를 내서 문장을 읽을 수도 있고 녹음한 내용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확신의 내용이 담고 있는 진리를 느끼세요. 마음속의 그림을 보세요. 이 자기 확신의 내용을 성취했을 때 느낌이 어떤지 느껴보세요. 생각보단 간단하죠. 물론 처음에 목표와 문장을 만들고 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한번 만들고 나면 명상 몇 분, 시각화 몇 분, 그리고 자기 확신 몇 분, 이게 다입니다. 날마다 하는 이 과정을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나 불편하고 불안하며 또 의심할 수 있습니다. 나는 1년에 10억을 벌고 있다 라는 자기 확신 문장을 말할 때 머릿속에서 야, 아니잖아. 너 왜 거짓말해? 라는 목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이 목소리에 절대 휘둘리지 마세요.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은 완전히 정상적입니다. 즉, 내가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들어서고 있다는 경고를 하는 내용일 뿐입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똑바로 직시하라고 뇌가 경보를 발령하는 것이죠. 선장님,
새로운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긴급사항입니다. 기존의 항로가 수정되었습니다. 우리는 1년 소득 10억으로 목표 지점이 설정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이 경보에 후퇴하라 라는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이 경보를 새로운 영역으로 진압할 때 당연한 긴장감으로 해석하세요. 나도 알아. 괜찮아. 거기가 바로 우리가 가려는 목표 지점이니까. 전속력으로 전진. 불안함과 불편함은 새로운 모험을 앞둔 긴장감입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어떤 지점이 있다는 것을요. 연간 총소득 10억 기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어떤 지점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행동과 선택이 바뀌는 것도 보일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들이 나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온갖 새로운 자원들이 나타나고 상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나의 사업이 바뀌는 걸 보기 시작합니다. 사실 나의 삶도 바뀝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단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먼저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나이를 막론하고 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진작 이런 걸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으로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이 훈련은 나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시도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야망을 가진 사람들은 참을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야망이 많죠. 우리는 강한 성취 동기를 가지고 있기에 늘 목이 마릅니다. 우리는 생각을 크게 하고 꿈을 크게 꿉니다. 일들이 빨리 진행되길 바라죠. 하지만 우리가 늘 꿈꾸던 일을 할 때에도 인내해야 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잉태의 법칙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씨앗에는 잉태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정한 씨앗이 온전하게 진화하려면 숙성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사람의 삶도 자연의 일부인 만큼 당연히 잉태 법칙이 적용됩니다. 새로운 일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 자원, 자본을 끌어당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내가 원하는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나를 환경 속에 위치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우리는 정답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는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은 꼭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하게 아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만일 씨앗을 뿌린 뒤 계속해서 이 씨앗을 괭이로 파서 들춰내면 이 씨앗은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는 사실인데요. 자, 내가 어느 멋진 레스토랑의 웨이터라고 상상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손님들이 들어오고 최고급 요리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주방장에게 전달하죠. 주방장은 요리를 시작하는데요. 그때 내가 뒤에 붙어서 계속 묻습니다. 아직 멀었나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이에요? 이는 주방장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겠죠. 주방장이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요리가 엉망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일단 나는 주문 내용을 전달한 뒤에는 주방장을 성가시게 들볶을 수 없습니다. 나머지 일은 주방 사람에게 맡겨야 하죠. 마당에 있는 꽃밭을 가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씨를 심은 뒤 싹을 틔우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꽃씨를 자꾸 파헤친다면 확인하다 결국 원하던 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초조함을 버리고 끈기를 가지셔야 해요.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신념을, 자기 주변의 우주가 모든 것을 잘 해낼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파악하세요. 이것이 스스로 일을 시작하게 한동안 내버려둘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끈기를 갖추세요. 그렇게 하면 우주는 생각보다 빨리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기꺼이 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것은 행동의 법칙입니다. 식물이 성장하려면 단지 씨앗을 심고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씨앗이 흙 속에서 자기가 할 일을 하는 동안 우리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데요. 이 사실을 간과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행동의 법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끌어당김의 법칙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금 엉덩이를 털고 일어나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그다지 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꽃씨를 꽃밭에 심은 뒤에는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야 합니다. 씨앗이 저 혼자 해야 할 일을 도와줄 수는 없어요. 나의 힘으로 직접 씨앗이 나무가 되고 꽃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씨앗이 그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들을 얻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항상 목적의식을 가지세요. 끈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행동하세요. 그렇게만 하면 쓰라린 시행착오의 몇 년의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서나 사업에서 평생의 소원으로 간직해오던 것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태까지보다 몇 배나 빠르게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이미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도구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해답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존 아사라프, 머레 스미스 저자의 부의 해답과 함께 풍요를 이루는 방법, 두뇌 재조정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정리해보자면 1단계, 선명한 비전 세우기. 2단계, 그 비전을 큰 소리로 선언하고 강력한 자기 확신 가지기. 3단계, 긍정적 기억을 이용해 뇌 속 신경회로 바꾸기. 4단계, 비전 보드 등 신경회로 변경을 위한 재료 준비하기. 5단계, 날마다 30분 명상으로 무의식 훈련하기. 마지막으로 끌어당김의 법칙, 잉태의 법칙, 행동의 법칙 알기입니다. 사실 이 책은 몇 달 전 저와 오랫동안 함께 해주신 한 구독자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책인데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어떻게 하는지 정말 세부적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책이잖아요. 그렇게 자세한 만큼 처음 읽을 때 저에겐 좀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해를 하고 컨텐츠를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근데 어려워도 그냥 읽으며 전체적인 내용을 다 훑고 나니 그제야 좀 이해가 되고 내가 무엇을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이 잡히더라고요. 내 삶에서 무언가를 반드시 이루고 싶다 하는 분들이 꼭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